자, 반갑습니다. 카톡의 과실 비율을 책정해주는 국문철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길에서 번호를 딴 여성분과 왕성하게 연락을 하다가 여성분께서 영문도 모른 채 자취를 감추셨다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이유로 연락이 유지되던 여성분께서 증발이 되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성분과의 대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잠실역에서 번호 받아간 사람이에요. 아까 너무 긴장해서 이상해 보였을 텐데 그 모습은 잊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일중 아니신가요? 일중입니다. 일 언제 끝나나요? 에? 그건 왜요? 일중이신데 문자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일 끝나고 연락하려고 했죠. 그럼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넵!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근데 왜 제 번호를 물어보신 건지 너무 이쁘셔서 물어봤어요. 에이? 눈이 어딘가 잘못되신 거 아니죠?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엄청 예쁘시던데 아닌가요? 자, 다음. 어디가요? 제 눈에는 달라 보여서요. 처음으로 용기 낸 거라 진짜 처음 맞아요? 넵! 아닌 것 같나요? 넵! 아니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자, 넘어가고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안 무서운 거 아닌가요? 거기 별로 안 춥나요? 자, 첫 번째 여성분께서는 거기 별로 안 춥나요? 라는 난데없는 개소리를 끝으로 유유자적 자취를 감추셨고, 이번엔 두 번째 여성분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자, 시작은 아까와 동일하고요. 네,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아까 어디 가시던 길이었어요? 다이어리 살 겸 구경 갔다고 하네요. 오, 완전 꼼꼼이네요. 네, 학생이에요. 그렇구나. 대학은 어디에 있어요? 저 춘천 쪽에서 학교 다녀요. 직장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이요. 내년부터 다녀요. 취업하신 거예요? 잠실 쪽 사신다 하셨죠? 이렇게 두 번째 여성분마저도 실종이 돼버리십니다. 자, 이렇게 두 여성분과의 대화 내용을 전부 살펴봤고, 지금부터 어떤 문제나 이유로 끝내 이 여성분들의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두 여성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첫 카톡을 보내고 나서 10분 내외로 답장이 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이 여성분들 기준에서 제보자분의 외모가 나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여자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혹은 귀찮게 해서 번호를 준 게 아니라 외모적으로 괜찮아서 번호를 준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납득이 가실 거예요. 베리나 씨가 여러분들에게 이 날카로운 이 무언가를 들고서 여러분들의 번호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리나 씨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다고 칩시다. 10분 내외로 답장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일단 저는 10분 내외로 차단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보자분의 외모가 준수했다는 점을 전제로 깔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여성분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제보자분께서 인사를 건넸을 때 네, 괜찮습니다. 매우 사무적이고 딱딱합니다. 답장은 바로 왔으나 호의적이지 않다. 이건 뭐냐면 경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경계를 하는 여자라는 점을 캐치하고 조금씩 경계를 허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카톡을 진행했어야 돼요. 즉, 여기서는 여자가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더라도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그쪽 입장에서는 가벼워 보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길에서 우연히 이상형에 가까운 분을 마주치는 게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큰 용기 냈습니다. 저 씩씩하죠? 이런 식으로 진중한 모습을 보였다면 여성분의 반응은 조금 더 호의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보자분께서는 뭐에 씌인 건지, 어디 C8뭐 홀리신 건지, 일중 아니신가요? 하는 도무지 의중을 알 수 없는 외래어를 씨부립니다. 그러니까 여성분의 경계태세가 한층 더 견고해져 버려요. 자, 다음. 제보자분께서 모든 카톡 내용을 통틀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립니다. 일 언제 끝나나요? 로 여성분의 경계태세를 아예 전투 준비 태세로 태세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보자분께서 카톡으로는 대책이 안 나오니까 애프터로 승부를 봐야겠다고 판단을 하셨나봐요. 근데 이게 엄청난 악수가 돼버린 거죠. 여성분의 입장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나는 건 현재까지는 아예 염두에 없을 뿐더러 카톡조차도 할지 말지 고민 중인 상태인데, 이 새끼가 젖지도 않았는데 훅 들어와 버리니까 여성분께서 개 썩어버린 반응으로 화답을 하신 거죠. 당연히 이 대답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제보자분께서 부랴부랴 수습을 하려는 모양새인데, 뒤늦은 수습이 문제가 아니죠. 이미 해당 말이 튀어나왔으며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여성분의 메시지를 보시면
온갖 불신과 의심으로 얼룩져 버립니다. 급기야 의뢰인분의 안구 건강 상태까지 의심을 해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자, 여기서도 의뢰인의 뚜렷한 문제점이 보입니다. 근데 왜 제 번호를 물어보신 것이냐? 이걸 물어본 의도 자체가 여성분께서 경계심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의뢰인분이 확실하게 사실 그쪽을 어디서 봤으며 어떠한 모습을 보고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마주칠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번호를 물어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너무 이쁘셔가지고 물어봤어요. 존내게 무성의하고 진중함이라고는 목이 정액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아주 우직하게 근본 없는 가벼운 답장만 내놓는 의뢰인의 모습에 급기야 번호를 물어본 횟수까지 의심을 받게 됩니다. 당신 이름이 본명은 맞아? 당신은 정말로 사람이 맞아? 와 같은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의 경계에 바로 전 단계 경계 수준으로 최악의 경계 수준입니다. 이 지경까지 온 경우에는요, 저 진짜 처음이에요. 등과 같은 묵은본 답장보다는 저 처음처럼 안 보였나요? 사실 마음에 드는 분 연락처를 물어본 건 살면서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 전에 연락처를 물어봤었던 분은 아무래도 좀 가볍다고 느끼셨는지 저를 되게 좀 가볍게 여기셔가지고 금방 연락이 끊기게 됐어요. 근데 저는 앞전에 그분이 됐든 그쪽이 됐든 절대로 가볍게 알고 지내려는 목적보다는 정말 인생 최대의 용기를 낸 만큼 어떤 사람인지 진중하게 알아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라도 좀 진중하게 답변을 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 진짜 처음이다라고 우기는 거랑 사실은 이번이 살면서 두 번째라고 말하는 거랑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뢰도 부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물론 이런 길고 장황한 진중한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여자가 나를 애시당초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여자를 상대로 진중한 말을 하면 부담을 크게 느끼죠. 자, 근데 처음에 디폴트로 깔고 갔듯이 이 여성분들은 이 남자분의 일단 외형을 적절히 마음에 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어느 정도로 진심인지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런 진중한 장문의 말을 원하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보여주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여성분께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완강히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끝내 거기 별로 안 춥나요? 라는 유언을 끝으로 수명이 다해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괜찮아 보여서 이 남자에게 번호를 준 건데 전혀 진정성 없어 보이는 모습에 이 남자는 괜찮아 보이는 여자들이면 몇 번이든 번호를 물어보고 다니겠구나 하는 인식이 박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분과의 카톡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충분히 진정성 있는 장문의 카톡을 한 통 보내보는 게 이 여성분을 상대로는 그나마 심폐소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입니다. 물론 확률은 5%도 안 된다고 보지만 이대로 끝내는 건 0%니까요. 자,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답장 한 통에만 신경을 쓰는 나머지 아니요, 귀신의 집이요, 네, 뭐 등과 같은 메시지가 왔을 때 이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카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자가 누가 보더라도 소통 불능 상태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네, 뭐 점점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네, 여기서 뭐라고 답장을 해야 되지? 하고 당장의 답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식으로 카톡을 하는 것일지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읽어야 하고 여성의 성향을 먼저 파악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의뢰인의 과실 비율은 10대 떡으로 의뢰인분의 100% 과실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여성분 카톡 내용을 보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거죠? 라고 물어봤을 때 여성분께서 내년부터 다닌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지간하면 남자가 대화를 리드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럼 리드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대화 주제를 잡아주고 여자가 떠들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거죠. 그럼 내년부터 다녀요. 아, 그렇구나. 잠실 쪽 사신다 하셨죠? 이런 식으로 직장이라는 대화 주제를 찍먹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쪽 직업은 어떤 쪽이실지 이미지만 보고 맞춰볼게요. 뭐 유아교육 쪽인가? 라고 하면 여성분 분위기상 최소한 아니요, 저 뭐뭐뭐 쪽으로 내년부터 다녀요
라는 대답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대화 주제로 잡고 판을 깔아주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원래 꿈이 그쪽이었는지, 어쩌다가 그쪽으로 취업을 하게 됐는지, 취업 준비하면서 힘든 건 없었는지, 이런 식으로 여자가 본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거죠. 본인에 대한 정보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궁금해지기 마련이고, 이렇게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게 이 카톡의 가장 기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로 두 번째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과실 비율을 10대 떡으로 의뢰인분의 100% 과실로 책정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의뢰인분의 과실 비율을 책정해드렸고요. 깨진 썸이나 깨진 관계, 카톡을 잘만 나누다가 갑자기 실종된 여성 등 각종 카톡 캡처를 wls17gh@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과실 비율을 책정해드리고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태솔루션에 등록되시면 연애나 이성에 대한 결핍을 삭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있는 카페 주소로 오셔서 모태솔루션에서 실제로 수강을 받고 있고 수강을 받았던 분들의 후기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국문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